자, 얼마 전에 박세리 씨 부녀, 박세리 씨 아버지와 박세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돈이 얽힌 또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가 이담 아나운서? 네, 지금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소식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 그랬죠. 있죠. 그리고 뭐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혐의가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당시에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법인의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랬죠. 대체 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름에 도장을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이용을 했을까? 네. 다들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죠, 진짜. 근데 대체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고소의 전말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요? 바로 3천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말만 들어도 지금 입이 떡 벌어져요.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요. 3천억 원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이 발표를 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민간 주도로 1.6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하.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20개 면적의 땅을 개발하겠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여기에는 요트 빌리지 그리고 골프 풀 빌라를 갖춘 관광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고 부지 조성은 정부가 맡아서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 자본만도 3천억 원대 투입 예정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골프장 같은 갖가지 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네. 실제로 2년 전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이제 선정을 하는 등 차곡차곡 사업이 진행됐는데 더 이상 이후에는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맨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나? 아니, 일단 계획을 들어보면 저 광활한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골프장도 짓고 그리고 공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되게 계획은 좋아 보이는데 왜 갑자기 중단된 걸까요, 백성 변호사님? 일단 저 사업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경쟁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국제 골프학교, 박세리 국제 골프학교가 포함된 민간 사업 그 6개 정도의 기업인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아하. 근데 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느냐? 네. 박세리 골프 스쿨. 그러니까 골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아하. 그죠? 근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 사업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이 제일 낫겠네 아.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박세리 아버지에게 의향을 물었을 때 박세리 아버지가 흔쾌히 동의를 했고 아하.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물어보니까 박세리 아버지가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은 당연히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씨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나? 관련자가 아니에요. 아. 대표였던 적도 없고 대표도 아닙니다. 어허. 그러면은 여기 사업의향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의향서에 찍힌 재단의 도장이 이 아버지가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아니 세상에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두 푼이 걸린 사업도 아니고 지금 3천억에 걸린 사업인데,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최진문 교수님, 예. 일에 허점이 구멍이 숭숭 있는 게 보세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박세리 재단 도장 찍힌 문서 하나 믿고 박세리 학교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믿고 지금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지금 뉴스파이터가 직접 이 새만금 개발청의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백성 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박세리 아버지가 네. 직접 프리젠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와서 회사 뭐 소개에 대해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니까 박세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박세리하고 다 통할 거고 함께 하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박세리 아버지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건데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재단 회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명함도 직접 가지고 다녀요. 그거 저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세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 꿈나무 인재 육성도 하고 골프 활성화를 해서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루겠다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박세리 희망재단이 함께 하는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저희도 억울해요. 저희도 완전 속은 거예요. 박세리 씨 아버지 말만 듣고 완전 속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도 우리가 질타할 부분이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이 중요한 프로젝트 3천억에 걸린 사업인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거기 회장이라 하더라도 박세리 씨한테 확인 전화 같은 거, 확인 절차 같은 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한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에 따르면 뭐 박세리 씨 아버지는 사실 박세리 씨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안 믿냐. 그리고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는 사업자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게 A라는 그냥 편의상 A 업체라고 할게요. A 업체가 선정이 된 게 2022년 6월입니다. 아하. 근데 이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 고소한 게 작년 9월이에요. 그럼 1년 3개월 텀이 그러네. 있죠. 그렇죠. 그럼 1년 3개월 동안 박세리 희망재단은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 청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에 문의한 게 1년이 지나서 문의를 했으니까 이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영리 활동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물론 앞서 새만금 개발청 저희가 뉴스파이터 제작진 직접 통화해서 저희도 억울합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빈틈 허점에 구멍구멍 숭숭 뚫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은 장유민 변호사님, 박세리 씨 아버지는 대체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거 진짜 이걸 딸인 박세리 씨랑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이제 독단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측의 해명을 내용을 들어보더라도요. 내가 박세리의 아버지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박세리 희망재단 의향사가 이 시공자 측이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선의에서 본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도장도 몰래 판 게 아니다. 내가 몰래 만들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 전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썼던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의향서 그리고 날인된 도장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희망재단 측에서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지금 재단에서 어떠한 공적인 역할도 맡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박세리 재단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사는 뭐 불가피할 거 수사를 봐야 되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은 뭐 예단하기 이런 상황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